장 기자님은 무슨 통신조회를 당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예. 저 문자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몰랐는데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금요일 날 오후 4시 44분에 예.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은 문서 번호가 이재명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하고 같은 예. 2024-87이고 주요 사용 목적은 수사, 제공받은 쪽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이런 문자가 왔으니까 궁금해서 검찰 쪽에 확인 취재 차원에서 전화를 드려서 왜 한 거냐, 무슨 목적이냐, 뭐 예. 그랬더니 수사했던 사건 관련자들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특별하게 뭐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라고 예. 설명은 하는데 일단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찝찝하죠. 매우 예. 찝찝합니다. 예. 어쨌든 제가 누군가와 통화한 내역들을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건데 물론 검찰에서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예. 이 실제로 뭐 그러니까 통신이 연결된 통화 사실만 조회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이 작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바뀌어가지고요. 예. 실제로 이런 통신 자료를 조회하면은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거는 1월 4일 날 통신 조회를 했는데 8월 2일 날 이 통보가 온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상 7개월 동안 이제 미뤄두었다가 이제 한 건데 유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예의 목적이 조건이 5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국가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할 네.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할 예.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 도주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도대체 이 내용 중에 어느 것에 해당돼서 네. 나에게 유예를 한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 검찰 수사관이 한숨을 푹 쉬더니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알려줄 것 같아요. 안 알려줬겠죠. 예. 예.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근데 뭐 장 기자도 잘 아시다시피 기자 누구든 왜냐하면 네. 자기가 누구와 통화했는 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만 받은 게 아니고요. 현업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그 가지를 타고 들어간 것 같은데 보니까 아까도 임경빈 작가랑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그 기자가 주로 취재원이 누구고 자주 네.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게 다 드러난다는 소리인데 이걸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쉽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사찰로 느낄 수도 충분히 있는 사안인데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그렇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극렬히 비난했죠. 예,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21년 12월에 예. 이제 후보 시절에 한 얘기인데 이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이며 국민에 대한 사찰이라고 비분간계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어떤 언론에는 3,000명,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컨택한 사람들만 1년에 한 3,000명 정도 되기 예. 때문에 이거 다 종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영장 없이 통신 조회를 아무 때나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걸 놔둬도 되는가 하는 예.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네. 이 영장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이게 영장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은 무차별적으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이런 식으로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안 사찰할 수 한다고 있는 믿고 거죠. 싶지만 장 소장님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특이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영장 없이 누구랑 통화했나 한 전후 한 3, 4일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예. 검찰의 수사 편의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막 통신 조회를 해가지고 일종의 인맥 지도 같은 거를 예. 그리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봉지욱 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도 통신 조회 이걸 검찰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예. 것이고 평소 본인이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도 이거를 네.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동문들이 전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그렇겠죠. 이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타고 이게 들어간 것 도대체 같아요. 쭉 무슨 사안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사람의 관계도를 쭉 그려서 이 사람이 평소에 누구랑 자주 연락하고 예. 물론 여기는 타겟이 분명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기 네.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암흑의 정치인하고 누가 어느 정도로 어떤 시기에 세게 예. 통화했나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할 수는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아무나 예. 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것도 너무나 쉽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라 아마 민주당에서는 좀 새로운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하지만 저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치권에 연루된 인사들이 여기에 이제 조의 대상이라서 문제가 되지만 어떠한 강력한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를 좀 아니 그렇죠. 좀 조회하는 물론이죠. 것들은 당연히 그걸 해야죠. 하지 말라는 예. 얘기는 절대 예. 아니죠. 당연히 하는 해야 것들은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맞는 건데 네. 어떤 하나의 A란 사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그걸 핑계로 네.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그걸 해도 되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건 안 되죠. 그건 예. 공권력의 제한이 필요하고 지금 이 사안이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조회였다는 설득이 가능한 사안이냐. 한 3천 명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안인데 지금 아니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하고 저는 취재한 적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 번호가 이렇게 예. 검찰에 의해서 털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저 같은 억울한 아니 그 봉지욱 기자의 초등학교 딸이 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휴대전화를 다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합니다. 통신 사찰이라고 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좀 악의적이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아니 좀 윤 있어요. 대통령이 통신 사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2021년에 아니 일각에서 언론 지금 사찰, 정치 사찰, 야당 탄압, 공수처가 빅브라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대통령이 후보 그러니까 시절에 이전에 한 했고 겁니다. 어쨌든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통신 사찰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야당이나 일각에서 통신 사찰이라는 프레임 갖고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한겨레 기자들하고 해서 그때도 저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 수집하는 거 위헌이다 해서 네. 그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 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제도가 미비하면 절차에 따라서 할 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절차에 따라서 할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맞아요.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건 문제가 예. 있죠. 네. 광범위하게. 근데 지금 하여튼 드러난 현상은 어느 쪽 뭐 여야를 떠나서 네. 너무나 광범위하게 어떤 특정 사안에서 벗어난 범위가 너무 넓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서요. 지금 3천 명이면 근데 그 봉지욱 기자는 10만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보고 또 이진동 대표 같은 경우 아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추리고 나머진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걱정거리가 그거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얼마든 악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악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쉽게 그렇게 광범위한 조회가 가능한 이 상황을 과연 일상적으로 놔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꿰맞추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 혹은 추미애라는 정치인과 혹은 뉴스버스나 또 뉴스타파 혹은 뭐 경향신문 이런 매체들이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민주당과 혹시 뭐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 아니야? 예.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전체를 다 털었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과도하고 무리한 거다. 이런 방식의 수사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누구랑 통화했지? 예. 뭐 그것은 저는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예. 드는데 어쨌든 이거를 수사하게 된 근본적인 죄목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명예훼손 하는데 가입자 정보까지 그렇게 뭐 알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를 당사자나. 찾기 위해, 그러니까 그럼 뼈맞추기 누군가가 수사 이렇게 막 때문에 사주한 거예요. 저기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이거 명예훼손 해야 돼. 그런 발언 해야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그게 않잖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충분히 악용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 악용할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을 가진 것이고 네. 예, 뭐 그런 그러니까 거겠죠. 지난번에 이제 군사법원에서 여러 가지 전화 리스트가 나와서 이 전화가 누구 거냐를 가지고 막 기자들이 그 분석해가지고 뭐 누가 누구랑 몇 회 통하고 이런 사실관계들을 쭉 확인했잖아요. 예. 근데 검찰은 번호만 리스트를 해서 통신사에 넣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엑셀 파일로 딱 정리해서 뭐 이 번호는 뭐 장윤선의 번호고 뭐 어느 통신사 가입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 계약 기간이며 뭐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고 쫙 나오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 정보 제공이 옳은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장 받아서 해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금 더 과하게 했다면 이건 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이 어떤 통신조회란 게 단순 통신조회가 아니고 인간관계의 어떤 그 관계도가 쫙 펼쳐진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이게 예. 예, 뭐 평소에 누구랑 통화하고 장 소장님 특종 가끔 해오실 때 그 관계도가 쫙 나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장 소장님 귀에 쏙 들어올 문제가 아니고 통화하신 분 귀에 쏙 들어갈 겁니다. 저는 텔레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